우리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오늘 이제 컨설팅하는 법을 배우실 건데, 지난주 수업이 사실 중요해요. 기초, 유전자의 기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기초를 토대로 이제 고객에게 컨설팅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그리고 컨설팅 북을 활용하는 거하고 유전자 카드를 작성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는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이제 화면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꺼놓으셨는데 유전자 검사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유전자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했고 어렵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를 제가 받고 컨설팅을 이제 저는 이제 유전자 협회 그 교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두렵고, 정말 그 뭐죠? 고객이 유전자 컨설팅하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전자 컨설팅을 이제 현장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는 게 생긴 게 바로 이 컨설팅 북이거든요. 그 컨설팅 북을 만들게 됐고, 이제 컨설팅 카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도 DNA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새롭게 생긴 직업이고, 저 역시도 이제 초창기 때 유전자 관련된 이제 직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객을 컨설팅 해주면서 실패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은 저의 컨설팅 실력도 늘고 고객들에게도 더 바르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과 제가 만든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의 컨설팅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그 준비물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 받으셨으니까 그 받은 결과 책자하고, 또 저희가 메일로 다 발송해 드린 유전자 맞춤 카드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북. 요번에는 컨설팅 북이 너무 두꺼워요. 그쵸? 우리 과거에 우리 초창기 때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12개였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지금 이제 BTC가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139개의 유전자가 무려 1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북도 상당히 두꺼워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컨설팅 북을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컨설팅을 고객한테 해드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DTC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상담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시작이네. 또 이게 또 하는 거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다 검사한 유전자는 41가지 검사 항목이고 139개 유전자라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순서를 고객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떨림이 덜 하더라고요. 맨 처음엔 되게 막연했고 떨리고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막 생각들이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컨설팅 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고객을 만나니까 조금 이렇게 그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렇게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될지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컨설팅 순서를 먼저 얘기해 주는데, 고객에게 다시 한번 지난번에 검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의 지금 결과 책자를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고객 살펴본 다음에 이 책자에 있는 변이된 유전자를 같이 체크하고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순서로 제가 오늘은 컨설팅을 도와드릴게요 하고 먼저 순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 목적과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하면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정말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방이니까. 우리가 아프기 싫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기도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기 싫다고 병원 가기 싫다고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게 예방인데,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바로 저의 직업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론 치료를 위해서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를 이 환자에게 맞춤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타도 있잖아요. 기타 뭐 범인 잡을 때, 수사할 때, 친자 확인할 때 이런 이제 기타 유전자 검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는 건 예방 차원이라는 걸 꼭 고객한테 한 번 더 짚어주고 컨설팅을 해요. 지난번 이제 PT 요거 생각나실 거예요. 일주일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병원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거진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100% 건강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70% 깨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고 해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어디가 깨지기 쉬운 상태인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다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나는 건강해졌어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사례나 다른 사람들의 효과 본 것을 저희가 듣고 또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여태까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 몸에 70% 깨지기 쉬운 상태가 어디인지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전자 검사라는 거 다시 한번 집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은데 나의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미리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일기예보처럼. 그리고 이제 이 책 맞죠? 하면서 이 책을 이제 함께 살펴봐요. 여러분들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책이 있어야지 컨설팅 하기가 정말 쉬워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앱으로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책자로만 나왔는데 지금 앱으로도 나오는데 정말 작은 스마트폰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컨설팅 한다는 게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반드시 이제 저는 추가로다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이 책자를 보고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책자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자를 꼭 신청을 해서 컨설팅을 하면은 고객에게 더 바른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요 세 가지예요. 그리고 테라진 바이오. 지난번에 이제 영상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개별적으로 테라진 바이오가 어떤 검사 기관인지 보내드렸는데 정말 테라진 바이오는요.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그런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평가원에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최고 등급으로 계속 우수한 검사 기관이라는 거. 우수하다는 것은 정확도와 정밀도예요.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타고난 거가 바뀌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유전자의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타고난 유전자를 바르게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라진 바이오는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테라진 바이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이 결과 책자에 있는 결과는 바로 이 8가지 카테고리 41가지 검사 항목 139개 유전자 결과가 이 책자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들어가요. 컨설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고객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건강관리하는 것을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 이해를 못하면 건강관리를 참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만 가지고 있어도 컨설팅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결과가 이러네. 나는 왜 이렇게 빨갛지? 부모를 잘못 만났나 보다. 나는 나중에 질병에 노출이 돼서 어쩌면 건강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본인의 유전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설명을 해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3가지 색깔로 아주 쉽게 표시되어 있어요. 테라진 바이오는 이렇게 쉽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하면서 이 3가지 색깔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결과 책자를 다 보기 전에 이 결과 책자에 고객님의 유전자 결과가 이렇게 3가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초록색은 우리가 양호한 유전자로서 양쪽 부모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황색은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한 분에게
변이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신 가져라 해서 간신형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경계해야 된다 해서 경계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강색으로 표시된 유전자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위험형 유전자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부모로부터 둘 다 변이된 거예요. 하면서 이 빨간 거, 오늘은 이 빨간 거를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이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됐죠? 양쪽 부모로부터 우리는 유전 변이를 검사한 거기 때문에 최대 변이는 2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것은 최대 변이 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항상 컵 이야기를 해요. 컵. 그리고 저는 항상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차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유리컵을 들고 고객한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 고객님이 컵이 1개밖에 없는데 그 컵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컵이 이렇게 금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님은 이 컵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금이 간 컵이라는 거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테이프를 붙여요, 코팅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금이 간 컵처럼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컵을, 금이 간 컵을 계속 자극을 줘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뜨거운 물도 또 차가운 물도 계속 이렇게 담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진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변이된 유전자를 계속 우리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걸로 이렇게 막 살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금이 간 컵이 깨지듯이 결국은 발현이 돼서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컵을 잘 어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한다면 그게 결국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우리 유전자 역시도 어떤 유전자가 변이됐는지를 미리 안다면 이렇게 깨지는 거 발현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 검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남의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전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유전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의 유전자가 제시하는 대로 건강관리를 해야지만이 나한테 맞는 건강관리법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남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전자를 보고 나의 유전자 맞춤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다이어트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이제 이 책자 보기 전에 유전자 검사 종합 결과를 반드시 확인을 해요. 종합 결과에 이게 다 종합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이 종합 결과를 확인하면서 검사 항목은 무엇이었고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무엇인지 짚어주고 오늘은 우선 집중 관리가 필요한 아까 이야기한 빨강색 2개의 변이, 최대 변이가 나온 그 부분만 컨설팅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2개의 변이가 된 유전자가 뭔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NA 맞춤 카드에 우리가 이 책 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2개 다 최대 변이가 된 것을 체크한 다음에 제가 컨설팅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컨설팅을 이제 하기 전에는 그래도 적어도 고객이 뭐 유전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유전자 명이 뭔지 그리고 또 유전자형, 나의 유전자형은 뭔지 그리고 또 이 유전자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유전자가 어떤 작용을 하는데 변이가 됐다면 어떤 그 작용을 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한 예측성 검사 결과라는 예측성. 그래서 현재 상태와 다를 수 있다는 거. 나는 타고난 유전자와 현재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유전자 검사와 건강검진은 다르다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다음에 컨설팅 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영양소를 내 유전자가 필요하다고 한 이 영양소를 만약에 공급받지 못해서 결핍된 상태에서는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과잉됐을 때는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는지도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당한 운동이나 라이프 스타일도 컨설팅 해주면은 고객이 건강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바로 이제 이 책자에 이제 나오면 이런 유전자명이 나오죠. 검사 항목에 대한 유전자명. 그래서 이런 A, G, E, R 이런 게 A죠. 이런 것들이 유전자예요. 하면서 영어로다가 이렇게 유전자명은 영어로다가 마치 단어처럼 써 있고요. 이 유전자명에 이제 그 해당하는 유전자형이 있는데, 이 유전자형은 요 유전자의 유전자형은 세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정상 인자는 이렇게 변이가 안 된 거 C예요, C. 근데 변이 인자는 빨강색 T예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의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형일까요? 딱 보니까 TT인 거예요. TT는 뭐예요? 바로 이 변이 인자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위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는 뭐고 T는 뭐예요 할 때 염기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그래서 고객한테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AC, GT라는 이 네 가지의 염기가 우리 몸의 정보로 계속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요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TT가 나의 유전자형이네요. 그럼 요 유전자는 무엇을 알아보는 유전자였냐면요 하면서 피부 노화를 알아보는 유전자예요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유전자가 고객님은 TT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유전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게 다 컨설팅 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A저라는 유전자명이 TT다. 두 개가 변이가 됐다. 그러면 그 고객에게는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리냐면, 이 유전자는요, 당이 부착된 단백질들이 잘 제거되지 않고 몸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당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피부에 당화가 일어나면요, 피부의 콜라겐, 엘라스틴 등 단백질 손상을 촉진시키고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유전자예요. 혹시 고객님 피부 노화 빨라지기를 원해요? 그럼 다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저도 50대 중반이 벌써 됐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저보고 50대 중반으로 안 보여요. 그럼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누구나 다 이렇게 젊어지기를 원하는데, 특히 피부에서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의 노화를 알아봤는 유전자가 둘 다 변이돼서 위험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할 것, 그리고 피해야 할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컨설팅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부 하면은 바르는 것만 신경 써요. 근데 이 유전자는요,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만큼, 에이저라는 것. 먹는 걸로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거에 집중적으로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요 유전자가 TT야. 이 유전자가 위험형이야. 그런 고객은요, 반드시 먹는 것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도 없어지면서 노화가 빨라지는 유전자라는 걸 설명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유전자명하고 이제 유전자형을 알면 컨설팅 북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컨설팅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춤 카드 이제 한번 작성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메일로. 그래서 요 맞춤 카드 여러분들 맞춤 카드도 다 있죠? 컨설팅 받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다 이제 이 카드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먼저 이 고객이랑 같이 이 책하고 이 카드를 펼쳐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결과 책자에 아까 오늘은 집중 관리할 부분은 빨강색이라고 얘기했죠. 빨강색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DNA 카드에다가 체크해서 여기다가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컨설팅 할 때는 요 DNA 카드만 보고 컨설팅 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받으셨는데, 카드 아마 지금 이거 화면에 보이듯이 요렇게 아마 카드 속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결과 책자랑 DNA 카드를 준비하는데, 먼저 윗부분은요. 윗부분은 제가 이제 물론 검사 항목, 카테고리하고 검사 항목을 다 적어놨어요. 유전자는 여기 없어요. 유전자는 이 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검사 항목을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파란 글씨는 뭘까? 파란색으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최대 변이를 제가 먼저 카드에다가 다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쓰지 않도록 시간 절약하도록. 그럼 먼저 볼게요. 우리가 8개 카테고리라고 그랬는데 8개 카테고리는 여기 다 이제 비만 관리, 혈관 관리 다 있죠. 근데 비만 관리를 위해서 4개의 검사 항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4개의 검사 항목. 비만이라는 검사 항목, 체지방률이라는 검사 항목, 체질량 지수라는 검사 항목, 중성지방이라는 검사 항목을 보는데 검사 항목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해당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개를 내가 여기다 12라고 썼는데 이건 최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비만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 유전자를 검사한 거예요? 6개. 6개. 그쵸? 6개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최대 변이는 12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유전자 검사하신 분 첫 번째 항목 한번 펼쳐보실래요? 첫 번째 비만 이게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표시는 안 돼 있다.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여러분 한번 4페이지 펼쳐보세요. 4페이지. 우리 김미라님 펼쳤어요? 저는 그 책자가 없고요. 옛날 거밖에 없네요. 옛날 거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잠깐만요. 예, 우리 있으신 분 남영희님 혹시 이 책자 있어요? 잠시만요. 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4페이지, 우리 남영희님 4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우리 유전자 좀 공개해 주세요. 예. 우리 남영희님은 비만에 몇 개 유전자, 6개 유전자를 검사를 했는데 몇 개가 변이됐어요? 저는 6개요. 6개 변이됐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최대 변이가 12개라고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 요 앞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남영희님은? 주의. 6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6. 6. 6이요, 6. 네, 6개가 변이됐으니까 요렇게 이제 체크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거 이해했죠, 우리 영희 씨? 네. 네네네. 고마워요. 6개 딱 중간이네요. 이렇게 변이 유전자 숫자를 여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체지방률도 이제 최대 변이가 4개인데 뭐 체지방률도 몇 개가 변이됐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는 변이 유전자 숫자를 체크하는 난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밑에는 뭘까 과연? 밑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빨간색 유전자. 우리 빨간색 유전자. 주의죠, 주의. 그 빨간색 이 비만 관리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위험형 오늘 컨설팅 할 곳을 체크하는데 우리 남영희님은 12개 중에서 6개가 변이가 됐기 때문에 딱 반이네요. 그쵸? 반 이상이면은 여기 비만에다 딱 체크하면 돼요. 그럼 비만에 대해서 컨설팅을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 가져온 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이제 유전자 이 책에 있는 이 유전자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여기다 이제 올려놨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만이라는 검사 항목이에요. 비만은 검사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FTO, MC4R, BDNF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밑에 써있죠. 유전자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3가지 색깔로 나온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숫자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볼게요. 양호는 유전 변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의는 아까 유전 변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2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황색 경계는 유전 변이가 몇 개다? 1개. 그렇죠? 1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영희 씨는 12개 중에 아까 6개를 체크했거든요. 6개가 변이가 됐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유전자 결과 이 책자는 몇 개가 변이됐나요? 2개, 2개, 1개. 몇 개가 변이됐어요? 5개. 5개가 변이됐어요. 그쵸? 5개. 그래서 5개를 여기다 적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 비만 다음에 체지방률도 있죠. 이런 식으로
체지방률도 적어주시고 체지방 지수도 적어주시고 이렇게 최대 변이 옆에 본인의 유전자 또는 고객의 유전자의 변이 숫자를 적어주는 게 바로 이 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희 씨처럼 12개 중에서 6개가 비만 유전자가 변이됐다 하면은 여기에다 비만 체크 요 밑에다가 위험형 체크에다가 여기에다가 체크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 요 분은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5개밖에 변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체크는 안 했어요. 이분은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오늘 집중 관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변이가 12개인데 5개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은 가져야 되고 오늘 컨설팅할 부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체크를 제가 비만에는 안 했어요. 그럼 다음 검사 항목 한번 볼게요. LDL 콜레스테롤 이 밑에 혈관 관리죠. 혈관 관리에 LDL 콜레스테롤이 검사 항목이고 여기 5개 유전자 명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5개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색깔로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색깔로.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이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5개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몇 개의 유전자가 변이가 됐죠? 총 주인은 2개, 양호는 빵, 경계는 1개. 그쵸? 양호는 또 빵, 빵. 총 몇 개가 변이됐나요? 한번 이렇게 네, 화면에서 감사해요. 3개가 변이됐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혈관 관리 LDL 콜레스테롤에 최대 변이가 10개에서 3개만 변이됐다. 해서 3개를 3이라고 쓴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검사 결과 자기를 컨설팅 해준 분이 아마 이렇게 써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위험형이 혈관 관리에도 사실은 없어요. 관심형은 있어도. 왜냐하면 10개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3개만이니까 반 이상이 아니니까 여기에도 체크를 안 했어요. 요 밑에는 반드시 위험형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검사 항목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검사 항목은 비타민 관리로 한번 볼게요. 비타민 관리 중에서 비타민 B12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비타민 B12 농도는 검사 항목이고요. 요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한 유전자는 5개예요. 그래서 유전자 명이 이렇게 FUT6 이렇게 이제 5개의 유전자 명이 있고요. 요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3가지 색깔로 또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딱 이거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총 최대 변이가 5개니까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이분은 몇 개가 변이됐나요? 네, 맞아요. 6개가 변이됐어요. 6개가 변이됐어요. 그래서 이 변이된 것을 여기에다가 6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최대 변이가 10개인데 6개가 변이됐으니까 반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반 넘었죠? 네, 반 넘었으니까 바로 이 밑에다가 위험형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컨설팅 해야 되는 항목이다. 오늘 컨설팅은 집중관리 부분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B12 농도는 이분은 집중관리해야 되는 그런 유전자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비타민 B12를 컨설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컨설팅할지 좀 이따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그럼 볼게요. 아까 이제 체크한 거예요. 저희가 비만은 5개, 혈관 관리는 여기 혈관 관리에서 LDL은 3개.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비타민 B12는 6개. 이건 집중 관리해야 될 항목이에요. 또 미네랄 쪽에 보니까 아연 농도도 4개 최대 변이 중에 3개나 변이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부 모발 관리에서도 여드름 발생이 6개 중에서 5개나 변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체크카드에다가 요거 집중 관리해야 될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지, 컨설팅 북을 활용해서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볼게요. 그러면 요 3가지는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이 밑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이제 컨설팅 할 항목이죠. 비타민 B12, V 표시했어요. 체크한다. 그리고 미네랄, 아연 농도 체크했어요. 그다음 피부 관리 중에서 여드름 발생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는 집중 관리해야 될 검사 항목을 체크를 3가지를 한 거예요. 그럼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유전자를 컨설팅할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써야 돼요. 어떤 유전자. 그래서 이 어떤 유전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검사 기관은요.
유전자 하나를 잘 컨설팅할 수 없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테라진 바이오는요, 정말 놀랍게도 예를 하나 들게요. 중성 지방 농도가 주의다. 비만이나 뭐 혈관에 관련된 중성 지방 농도가 주의 유전자인데, 그럼 똑같이 컨설팅을 하죠. 뭐 기름기 있는 거 피하세요. 밀가루 음식 피하세요. 몸에 너무 지방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운동하세요. 뭐 이렇게 칼로리를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테라젠 바이오는요, 놀라운 것은 유전자가 다양한 것 중에서 어떤 게 변이됐는지 뽑아서 그 사람의 타고난 유전자에 따라서 중성 지방이지만 컨설팅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중성 지방이 위험형으로 나왔어요. 집중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식이섬유의 영양이 필요한 유전자네요. 중성 관리가 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식이섬유가 아니라 오메가3가 필요한 유전자네요 하고,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컨설팅은 다른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혈압. 다른 검사 기관은 혈압 유전자가 주의네요. 집중 관리 하셔야 돼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해 주세요. 이렇게 컨설팅이 나와요. 그런데 테라젠 바이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혈압을 올리는 원인은요, 요산이었네요. 당신은 튀긴 음식이었네요. 당신은, 고객님은 알고 있는 것처럼 맵고 짜고 하는 그 자극적인 음식이었네요. 이렇게 같은 혈압이라고 할지라도 컨설팅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하나하나를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혈압 유전자가 안 좋으니까 맵고 짜고 한 음식을 줄이시고요. 싱겁게 드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맞춤이 아닌 거예요. 맞춤이라는 것은 타고난 유전자 하나하나를 컨설팅 북을 통해서 본인의 특성과 변이된 유전자는 뭐고 이 유전자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를 알려주면서 같은 유전자, 그러니까 같은 검사 항목이 집중 관리를 필요로 한 유전자이지만 다르게 컨설팅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테라젠 바이오와 함께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컨설팅 해야 되는 항목이 비타민 B12였잖아요. 이게 항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유전자를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되냐면 번호가 있죠. 번호. 1, 2, 4. 그리고 이게 유전자 번호일까? 궁금하시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번, 2번, 4번 유전자를 컨설팅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연 이렇게 아연을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아연이 이제 집중 관리니까 아연에서는 두 번째 유전자를 컨설팅 해줄 거야. 그리고 여드름 발생의 유전자도 2번 유전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2, 아연, 여드름 발생 이것을 컨설팅한 결과 발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가 딱 나와요. 발현 예방을 우리가 아까 금이강 컵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장치를. 그렇듯이 우리 유전자에도 장착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양소거든요. 더 필요한 영양소, 덜 필요한 영양소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중에 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백질 양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유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해서 더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체크하다 보면은 중복 체크가 나와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머, 알로에가 2번이나 체크됐네. 오메가3가 3번이나 체크됐네. 아연이 뭐 3개가 체크됐네. 프로바이오틱스가 2-3번 체크됐네. 이거는 반드시 음식이 아닌 영양제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 체크가 안 된 영양소도 있어요. 그거는 음식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밑에다가는 이런 발현 예방을 위한 영양소 체크한 것을 밑에다가 다시 그러면 이런 영양소가 있는 영양제를 추천하기도 하고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추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맞춤으로 알려드리는 게 요 밑에다가 기록하는 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록이 됐나? 그리고 이건 뭔가 도대체 유전자 번호라는 건 뭔가?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유전자 번호라는 건 도대체 뭔가? 너무 이게 어렵다. 어려워요, 맨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요거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노트로도 결과 책자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컨설팅 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요 카드에 다 유전 변이 숫자 다 체크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컨설팅 북은 집어넣고
이거는 이제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이제 집어넣고 다시 체크한 이 카드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컨설팅 북 이거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야. 이 속에는 지금 너무 무겁죠. 저도 무거워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렇게 정말 뭐죠? 139개의 유전자를 컨설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139개예요. 과거에는 39개였는데 지금 100개가 들었어. 100개가. 그래서 이 컨설팅 북을 고객과 함께 보면서 본인의 변이된 유전자에는 어떻게 그 관리를 해야지만이 발현이 예방이 될까? 아니면 발현이 늦춰질까? 이걸 고객과 함께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들은요, 한 번 듣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대로 유전자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컨설팅하기 전에 짚어주면 우리는 변이 유전자를 지금 체크했거든요. 근데 변이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돌연변이만 생각하게 돼요. 상상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돌연변이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는 유전변이에요 하면서 이걸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변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변이를 지금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위험형, 이 집중관리 하는 이 부분을 컨설팅 북을 통해서 제가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유전자는 절대 평생 바뀌지 않는다. 왜? 이미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 왜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왜냐 하면 유전자는 바뀌지 않아도 유전자의 기능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후성 유전학이거든요. 나의 유전자는 바뀌지 않아요. 뭐 내 유전자가 코가 이렇게 좀 저는 코가 안 높아서 좀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코는 좀 높아요. 근데 이거 코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쵸? 타고난 유전자는. 그쵸? 이렇게 어떻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유전자의 기능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 건강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 기능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취약해. 타고난 유전자가 정말 발현이 되면 나는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런 것을 예측을 한 거니까 그런 예측을 한 걸 보고 나서 나는 질병을 예방해야 돼서 유전자 검사를 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양호한 유전자 있죠? 우리가 그 뭐죠? 그 변이가 안 된 거. 이 양호한 유전자는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전자는요. 항상 발현이 돼야 돼요.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호 유전자도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한 개 변이된 거, 두 개 변이된 것은 뭐냐면 변이가 됐기 때문에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돼요. 변이된 게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언젠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스위치를 꺼야 되고 요 양호는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근데 양호 유전자는 스위치를 켜야 되고 변이된 유전자는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컨설팅이에요. 어떤 이 한 영양소가 이런 몇 개의 영양소가 나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가 나의 좋은 유전자는 계속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나쁜 유전자는 그 발현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이 영양이 결핍이 됐다. 그럼 이 좋은 유전자가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스위치를 계속 켜놔야 되는데 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수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생활 습관, 어떤 영양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시들시들한 세포를 가지고 계속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 검사 괜히 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맞춤으로 안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상태의 유전자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깨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까? 결국은 면역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야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DNA 컨설턴트라는 것은 경제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DNA 컨설턴트가 또 뭐예요? 본인의 면역 시스템도 만들고 고객의 면역 시스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경제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직업인데 면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양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거 나의 유전자가 꼭 필요한 영양. 영양을 균형 잡혀야 돼요. 그리고 운동이에요.
우리 이제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규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계속 감소하면서 나중에는 사망까지 온대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컨설팅을 할 때 운동,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체온, 우리 너무 많이 알잖아요. 체온. 정말 우리가 체온이 1도만 올라도 면역 5배가 올라간다. 이거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금방 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속에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때요? 열이 나잖아요. 열. 근데 그 열이 나는 게 왜 열이 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 염증 바이러스랑 내 그 열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해열제 막 넣고 막 싸우는데 그냥 못 이기고 해열제로 막 열을 내리고 인위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체온을 유지하면 바이러스는 우리 자연 치유력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면역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염증 문제다, 만성 염증 이런 것들이 엄청난 건강에 치명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영양의 균형, 근육 유지, 체온 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면역을 업시켜줘서 우리의 뭐예요? 면역 시스템을 작동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우리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는 필수인 시대가 왔고요. 정말 나는 더 필요한 영양소가 뭐고 덜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를 반드시 알고 내 면역 관리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면역 관리를 지난주에 표현했죠. 세포 관리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관리 하는데 이제 볼게요. 다 체크했어요. 다 체크를 했는데 이거 뒤로 가야 되는데. 아까 이 번호를 이제 보자 그랬어요. 이제 3가지 사례 지금 빨리 컨설팅북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B12는 항목이라고 그랬고 1, 2, 4번의 유전자 번호예요. 그럼 이 유전자명 번호인데 이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 책자에서 제가 번호를 그냥 제가 순서대로 매긴 거예요. 이건 테라젠 바이오에서 매겨준 것도 아니고 허블라이프 뉴트리션에서 매겨준 것도 아니고 제가 컨설팅북을 만들면서 제가 요 유전자는 1번이라고 해야 되겠다. 요 유전자는 2번이라고 해야겠다. 요 유전자는 4번이라고 해야겠다 해서 제가 컨설팅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컨설팅북이 아마도 이 번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과 책자랑 똑같은 유전자명에 요 번호가 똑같이 적혀 있을 거예요. 볼게요. 지금 우리가 비타민 B12를 어떻게 컨설팅하는지 볼게요. 1번, 2번, 4번 유전자 컨설팅합니다. 그럼 유전자 컨설팅북을 펴세요. 여러분들 컨설팅북을 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컨설팅북에 계속 넘기다 보면은 3번째 검사 항목 비타민 관리 카테고리에 3번째 비타민 B2, 12 요 농도 아까 이제 그 주의가 나왔죠?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1번, 2번, 4번을 컨설팅 해줘야 돼요. 아까 체크카드에 써 있었죠? 1번, 2번, 4번.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유전자 중에서 나 비타민 B12가 집중 관리 받아야 되는 유전자다. 나 주의다. 위험하기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비타민 B12. 비타민 B12. 우리 심효숙 선생님. 네. 그럼 우리 심효숙 선생님 이 비타민 B12 중에서 집중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유전자가 빨간색이에요? 그 마이크 켜주시고요. 비타민 B12 잠깐만요. 네. FUT6 1번 1번이네요. 그쵸? 1번하고 1번. 네. 5번 1번하고 5번 2번. 1번 5번 5번이요. 1번하고 5번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의 유전자가 지금 집중 관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이 요 컨설팅북 보고. FUT6 유전자는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는 장내 세균 비율을 조절합니다. 주의 타입은 장내 미생물 조성과 다양성의 감소로 섭취한 비타민 흡수가 감소해 혈중 비타민 B12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 보충으로 비타민 B12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타민 B12 흡수에 관여하는 유산균이 꾸준한 섭취를 권장합니다. 다음,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떤 네. 영양소가 필요한 유전자래요?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러면 요 체크카드에 프로바이오틱스를 표시하셨어요? 네.
아, 표시하셨죠? 예,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예, 필요한 영양소를 찾는 게 이렇게. 그리고 5번도 읽어보고 여기서 필요한 것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검사 항목에 타고난 유전자가 빨간 거가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컨설팅 북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양제 말고 선생님. 야구르트. 야구르트. 야구르트는 유산균보다 설탕물인데 설탕이 더 많은데. 플레인 음식, 요구르트. 음식. 그래도 음식 음식이요? 중에서. 예. 우유? 김치, 예? 그러니까 김치. 예, 김치, 김치, 그다음 청국장, 된장, 청국장. 예. 장. 네, 아시죠? 어떤 건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식단을 준비할 때 그런 음식을 주로 드셔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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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가서도 다른 메뉴보다는 그런 걸 드셔야겠죠? 네, 네, 네네, 그게 유전자 관리하는 거예요. 네, 네.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유산균 영양제로도 반드시 드셔줘야 되지만 내 식생활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약 결핍이 된다. 그러면 식욕부진, 설사, 신경과민, 집중력 약화, 피부염, 근육경련, 빈혈, 간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선생님이 이게 지금 집중관리인데 심효 선생님이 이 비타민 B12 농도의 이 유전자 관리를 안 해. 유산균을 잘 안 먹어줘. 그렇다면은 요런 결핍 시 요런 결과를 나중에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균 꼭 드시기 바래요. 지금 새로 나온 유산균 꼭 드시고 정말 뭐죠? 이 세포 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 관리 이해하셨죠? 먹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요런 음식들이 바로 비타민 B12가 많대요. 그래서 식단에서 아까 유산균이 있는 그런 음식도 있지만 요런 버섯 같은 거, 간, 연어 되게 맛있잖아요. 예. 이렇게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우유, 치즈, 생선, 김 등 요런 것들을 통해서도 비타민 B12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컨설팅 해드리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비타민 B12 1, 2, 4번 이제 컨설팅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알았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체크하는 거라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아연 한번 컨설팅 해볼게요. 미네랄의 아연 검사 항목으로 갑니다. 그럼 아연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짠 볼게요. 아연은 2번 유전자를 이제 그 뭐죠? 그 유전자가 타고나면서 빨간색이에요. 그럼 우리 혹시 아연 농도의 변이가 2개 다 있다. 체드 변이가 다 있어서 나 아연 유전자 관리해야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아연이 주의다. 우리 희영 씨 프랑스에서 지금 아연 프랑스에서 아까 희영 씨 금방 보였는데 아닌가? 예. 제가 오늘 책이 없어요. 아, 책이었어요? 네. 아, 오늘 그렇구나. 한국인데 책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희영 씨 이번에 싱가포르 오세요? 네, 네. 아, 싱가포르에서 만나요. 프랑스에서 아, 싱가포르로 우리 좋아요. 한국에서 또 네, 좋아요. 너무 싱가포르로. 네, 네, 네. 반가워요. 네. 네, 얼굴 이제 보게 됐네요. 우리 네. 어떻게 다른 분 혹시 PPCDC 유전자 변이되신 분 계세요? 우리 예린 씨는 커져 있네. 우리 그 하면 얼굴 안 보여주는데. 제가 그 PBCDC가 그 변이 됐어요. 아, 희영 씨가요? 네. 한번 그렇구나. 봐주세요. 그 책 있으시니까 봐주세요. 어, 제가 예, 컨설팅북이 오늘 없어요. 가방이 무거워서 못 가져온 거예요. 컨설팅 북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 유전자는요, 이 유전자는 판토텐산 비타민 B5 대사 과정에서 아연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촉매 효소 유전자래요. 그래서 G 타입은요, 아연 수송 조절이 어려워 혈중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변이가 되니까 아연의 수송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아연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변이가 되면은 이렇게 수송 조절이 어려워서 혈중 농도를 낮춰준대요. 그리고 아연을 반드시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연은 이런 역할을 한대요. 밑에 거 읽어볼게요.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아연이고요. 세포 면역에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리고 성호르몬의 생성에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연이래요.
그리고 신체 내 300개 이상의 효소와 연관돼 있고 단백질 합성작용을 하고 태아의 성장과 발육, 상처 회복과 화상 회복, 산화 스트레스 감소 작용 이런 식으로 세포 면역 활성화 이런 식으로 아연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희영 씨는 아연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아연을 안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결핍이 되면 면역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아연이 부족할 경우에는 성장 지연, 식욕 감퇴, 설사, 염증, 면역 감소, 신경 장애, 우와, 탈모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탈모 조절 있어요. 기능이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아연이 있는 영양제가 무엇일까? 아연이라는 영양소를 반드시 공급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네.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공급해줘야지만이 이렇게 결핍돼서 나타나는 이런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영 씨 이해됐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연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여드름 발생, 이제 여드름 발생에 대해서 컨설팅 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드름 발생은 2번 유전자예요. 타고난 게. 그래서 여드름 발생은 여기 써 있으니까 청결, 재생, 집중 관리, 화장품 선택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막 써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드름 발생을 이제 검사한 거, 여드름 발생 검사 항목에 3개 유전자를 검사를 했어요. 3개 유전자 중에서 2번이에요. 이 유전자 검사 결과는 2번인데 여기 써 있네요. 이 유전자는 염증 부인의 백혈구 세포의 이동을 촉진하는 유전자입니다. 주의 타입은 피부 염증 조절이 비교적 어려워 염증성 여드름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염증 조절이 어렵대요. 이게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 발병을 막기 위해 아연과 비타민 A와 필수 지방산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양소에 아연, 비타민 A, 필수 지방산 이 세 가지가 이 체크카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연은 벌써 2번이나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중복. 그러니까 아연은 반드시 영양제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이 되게 많은데 사실 특징은요.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 피부염증. 보통 사춘기에 발생하지만 어른에게도 나타난대요. 어른에게도. 제 주변에 지금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른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완전히 이 나타나는 부위가 얼굴, 목, 등, 가슴까지 다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피부 전반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사실은 식습관이었어요. 유전자 자체도 변이가 됐지만 그분의 식습관이 딱 보니까 정말 여드름 유전자도 변이된 상태에서 이런 식습관을 먹으면 정말 40대 중반이니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면 부족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얼굴 전체에 목, 가슴에 완전히 염증성 여드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전자 검사해준 분이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컨설팅을 해준 게 바로 요 내용의 이제 근거해서 컨설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유전자가 이렇게 관여를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완전히 확인하게 된 그런 지금 사례가 저희에게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DNA 검사하고 이 카드는 고객한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눈에.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아연 때문에 이제 아연만 섭취하면 면역이 좋아지는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체온 관리하라는 거. 체온. 우리가 면역을 높이려면 체온 1도만 높여도 5배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에 반신욕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온열 테라피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면역을 높일 때 우리가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은 다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식원병이에요. 식사가 원인이 돼서 생긴 병. 그래서 식사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식사를 바꿔주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식사를 바꿔준다는 건 뭐예요?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주고 불필요한 영양소는 빼주는 거. 식사를 바꿔준다면 예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병원 가서 누워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식생활이 식원병을 부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사들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런 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결과를 이제 보고 꼭 피해야 할 거. 기름진 거 피해 주세요. 뭐 이런 음식 피해 주세요. 이런 건 꼭 먹어야 돼요. 이런 음식을 챙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영양제로 보충해 줘야 될 건 이런 영양소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더 그 팁으로다가 해드리는 게 바로
정말 우리의 역할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영양제도 너무 많고 건강식품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자기 거 다 좋다고 그러고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고객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영양제를 만든 회사를 봐라. 그 건강식품을 만든 회사를 봐라. 처음에 출발한 동기가 뭐냐. 창립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출발했다면 그 다음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진, 오직 마진 때문에 품질도 대충, 그리고 기술력도 대충.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볼 게 영양제를 어떻게 선택해요? 건강식품을 어떻게 선택해요? 할 때 너무나도 지금은 건강관리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폴제인 필저의 예견처럼 이제 앞으로 유전자에 관련된 거에 다 이제 그 시장을 이제 넘겨줄 거라고 그 폴제인 필저가 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건강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창립 동기라는 거죠. 건강이 창립 동기가 되었는지 돈이 창립 동기가 되었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식품 만들었는지 지금 시대가 건강식품 시대고 지금 시대가 다이어트 시대고 지금 시대가 영양제를 엄청나게 고객들이 원하니까 만들었는지 이 철학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철학이 건강의 철학으로 시작된 회사라면 당연히 품질을 꼼꼼하게 아마 보고 건강식품을 만들 거예요. 재료를. 그리고 기술력. 정말 세포까지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 거고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우리도 건강식품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성분들 다 이렇게 미숫가루처럼 섞어가지고서 아 좋아 하면서 미숫가루 타먹듯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문성, 정말 과학자가 들어가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영양학자가 있는지 이렇게 입증된 분들이 만들었는지까지 저는 꼼꼼하게 보시고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테라진 바이오와 연결된 건강식품 회사가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이잖아요. 이 회사가 자체가 창립 동기가 다르잖아요.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만들어진 건강식품인데 이 영양제가 처음부터 40년 전부터 세포 영양으로 출발했잖아. 세포에 흡수되는 기술력으로. 그리고 지금은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의 데이비드 히버 박사님이 미국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고 최우수 의사상을 많이 받았고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고 이렇게 또 노벨의학상을 받은 분들이 정말 이 제품을 연구하고 또 자문해주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 조비용 교수님도 허벌라이프 영양 제품을 드시면서 정말 추천해주는 제품이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홍영재 박사님이나 이런 가정의학과 교수님이면서도 의사분들이 다 허벌라이프에 관여하시는 분이고 특히 노벨의학상 받으셔서 정말 전 세계에 정말 그 에노로 많은 사람들의 심장 건강, 혈관 건강 또 그 다음에도 엄청나게 그걸로 이어지는 당뇨나 이런 것들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님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칼라푸드의 정말 데이비드 히버 박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저희 영양제를 만들고 있고 특히 서울대 마취과의 통증 클리닉 이 전문 이 의사는 영양요법이 얼마나 수술 후의 통증이나 본인들이 정말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양의 균형이 통증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산후조리 보약으로 만났고 유산에 4번 정말 유산 4번이나 했잖아요. 제가 잘못된 다이어트로 영양이 너무 불균형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만난 게 저는 다이어트 10%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산후조리 보약으로 만나서 정말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주치의에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먹었지만 지금은 유전자에게 물어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과학의 발달이죠. 과학의 발전이죠. 유전자에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주치의가 결국은 지금 유전자 시대가 된 거예요. 유전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고객을 건강하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비즈니스로 연결돼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 검사로 끝난다면 컨설팅 수익, 일회성밖에 사실은 마진밖에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다른 장사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저는 이제 저의 경험상 저희가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한 달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루즈까지 탄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티가 계속 들어왔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3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3년 코로나 때 정말 제대로 사람들도 못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지 않았다라는 거. 이미 저희가 구축해 놓은 그 자산들이 계속 로열티를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달러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달에도 달러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거든요. 이 정도로 전 세계 글로벌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이게 바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시스템이 준비된 회사와 제가 연결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건강과 함께 재정적인 시스템을 준비해 줬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제가 DNA 컨설턴트로서 이 일을 계속 함께 유전자와 할 수 있는 이유고 또 미래 비전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수업을 이제 마치는데요. 아마 말이 되게 빠르고 검사를 했더라도 컨설팅을 받았더라도 이해 못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청강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수 또 청강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대전에서 6월 7일 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서로 비전도 나누고 또 하시면 아마도 저희가 경험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들도 아마 미래에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 강의 여기서 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말은 빨랐지만 이해가 안 됐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수업 들어오시고요. 다음 주 수업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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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